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상한 강평본 24번하고 25번째 조문을 같이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작은 글인데 24조문 같은 경우 우리 한번 대충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태양병에 처음 계지탕을 복용하였는데 하고 하면 안 돼요. 하였는데 이게 뭐죠? 말이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죠. 하려고 하였는데 뭐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토라고 하는 것은 그 조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독자가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현토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기다가 한대라는 거 하질 않을 수가 있어요. 초복, 계지탕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한대. 자, 이게 말이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했는데 말이야. 왜 그렇게 됐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판자가 그것을 뜻합니다. 반번 불해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뭐 임상하고 사실은 해석하고 저 사람은 말이야 해석까지 임상가가 아니야. 여러분 그거 있죠.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일단은 임상에서 눈을 뜨는 게 아닙니다. 해석에서 눈을 떠야 돼요. 해석에서 눈이 먼저 떠야지만이 임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해석에서 눈을 안 떴는데, 그러니까 논리에서 눈을 뜨지 않았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이 우리가 임상에 있어서 그와 같은 걸 하냐 말이에요. 이 글은 아주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반번불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은 그러니까 중경서에서 이 반번불해에 대한 답을 뒤에 가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그 미끼를 딱 던져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냥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여러분 여기서 그 의심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왜 반자를 일단은 썼느냐? 그러면 여기서 번조해지는데 번증이 있는데 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때는 번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조번이라고도 쓰고 여기서는 번이라고 썼죠. 그러면 번조라고 쓰지 않고 번이라고 쓴 것과 차이점이 뭐냐?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번은 왜 번조라고 쓰지 않고 번이라고 썼느냐? 그리고 풀리지 않았다. 뭐가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번이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태양병이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지탕증이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저번에 3년 전에 강의할 때는 저도 이거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틀리지는 않았는데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반이라고 썼는가? 왜 번조라고 쓰지 않고 번이라고 썼는가? 그러면 번과 번조의 조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그냥 뭐 초급자, 중급자이라면 그래도 힘도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그럴 때는 먼저 풍지와 풍부를 자침하고 그리고 나서 계지탕을 쓰면 낫는다. 이 글이 여러분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나와요. 반번불해자. 자, 제가 하겠습니다. 자, 반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의외에 나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네 이런 뜻이죠. 자, 번이라고 하는 것과 먼저 번조의 차이점은 뭐냐? 조의 차이점. 번은 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심리적인 거.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답답함. 그런데 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이 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이거는 보다 더 심한 거죠. 어떠한 그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답답함, 답답했을 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거죠. 예, 이것도 번도 약간 이렇게 그 가슴이 답답하면서 열이 있는 거예요. 예, 번만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번이라고 했을 때는 다소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뭔가 사람이 답답하다. 자, 답답하면요, 이 번이 있게 되면은 병증이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이 나타나면은 계지탕을 복용했는데 번조증이 나타나면은 번증이 나타나면은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병이. 그런데 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번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물음표죠. 예. 이럴 때는 먼저 이거는 아마 예, 구색 사람들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예. 가령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계지탕을 또 쓰면 낫는다. 예. 뭐뭐 하고 뭐뭐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풍지하고 풍부만 자침을 해도 원래는 풀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도 만일의 경우 풀리지 않았다면 계지탕을 다시 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계지탕 요 이제 25번째 조문. 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조문에서 반번 불해자. 왜 이런 말을 여기서 썼는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훗날에 왜 여기에서 이런 말을 썼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지탕을 복용하였더니, 예, 하였더니, 하고가 아니죠. 여기서도 하였더니 의외의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크게 땀을 흘렸으나, 예, 크게 땀을 흘렸으나, 자, 이게 저는 이제 나로 표시하게요. 나로. 대한출나고 맥 홍대자 이렇게 쓰는 게 나름대로 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하나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예, 하고, 예, 옛날 이동으로서 하고 이렇게. 예, 크게 원래 계지탕을 복용하고 땀을 흘리면은 예, 맥이 홍대하는 경우가 예, 드물어요. 예. 그런데 맥이 여기서 홍대란 말. 자, 우리가 주로 지금까지 나와 있던 맥상은 뭐죠? 맥상에 대한 이렇게 그 표기가 맥이 부환하고 맥이 부긴하거나 맥이 촉삭하거나 이런 정도였죠. 여기 홍대라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또 이 조문 이해에는 없어요. 이 조문 이해는 예, 뒤에 바로 이제 나오지만은 예, 조문 이해는 없다는 거. 그럴 때 계지탕을 주어서 전법같이 하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크게 땀을 흘리는데 계지탕을 복용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아주 많이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지탕을 복용을 하면 여러분 땀은 그렇게 많이 흘리지는 않죠. 보통은. 그리고 원래 어느 정도 땀을 흘리는 사람한테 계지탕을 복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반대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대자를 주시를 하셔야 돼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제가 상용적으로 말하는 투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까지 계지탕 하나를 복용했다고 이렇게 많이 땀을 흘리느냐. 그리고 왜 맥이 이렇게 크고 홍하고 넓고 크냐 이 소리죠. 예. 무려 대자가 두 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계지탕을 또 쓴다? 예. 이거 이제 의문점이죠. 예. 자, 우리가 우선은 조문을 있는 그대로 물론 해석을 하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예, 좋습니다. 그러나 매번 이렇게 중경서를 상한노를 한 10차례, 20차례 이렇게 100차례 책이 결코 여러분 길지가 않아요. 조문 한 번 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주석 같은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본문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 내가 알고 있는 상한론에서 배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대한출하고 맥이 홍대한데 계지탕을 또 쓴다? 이게 의문점이죠. 예. 이게 의문점입니다. 이것을 의문을 가졌으면은 자기 방식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왜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지를 규명을 하죠. 그게 바로 글이에요, 여러분. 예, 그게 글 쓰는 겁니다. 만약에 몸이 오들오들 떠는 것 같이
예, 학질과 같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예, 학질과 같이 하루에 두세 차례 발작하는 경우는 자, 땀을 흘리면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땀을 흘리면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계지2 마왕 1탕을 써야 한다. 자, 이거는 답이에요. 답안지. 네, 답안지. 어떤 사람이 막 몸을 오들오들 떠는데 하루에 두세 차례 한다는 거예요. 한자가.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여기다가 답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한출필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땀을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땀을 흘리지 아직 못하고 있다. 앞에서 우리가 그 학질에 대해서 나왔을 때 소한출이라고 그랬죠. 소한출. 그럼 계지 마왕 각반땅을 썼죠. 소한출. 조금만 땀을 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땀을 내야 된다는 것. 땀을 내면은 학질이 풀린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환자가 왔는데 막 학질을 선생님 저 땀 흘리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거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답을 가르쳐 준 겁니다. 네. 자, 땀을 흘리면 반드시 낫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계지는 2배, 마왕은 그냥 하나 이렇게 쓰는 겁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 계지탕은 땀을 흘렸을 때 쓰는 약이잖아요. 마왕탕이 땀을 흘리게 하는 약이죠. 그러면 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계지탕을 2배로 쓰고 마왕탕은 그냥 원탕대로 써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왜? 여기 조건이 한출필해라고 했으니까. 땀을 흘리면 반드시 낫는다 그랬잖아요. 예. 계지탕은 땀을 약간 억제시키는 약이죠. 그런데 억제시키는 약을 쓰면은 땀을 안 흘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게 뒤에 가면은 당중어문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이는 2배를 쓰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2분의 1만 쓴다 이런 소리죠. 계지탕의 2분의 1, 마왕탕은 온탕 그대로 써라. 예. 그래서 여러분, 자, 한출필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주해요, 결국은. 예. 이게 원문으로 돼 있지만 누군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예, 주해. 광범위하게 주해라고 그러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누군가 몰래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찬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찬입 또는 그냥 여전히 그냥 이런 정도 누군가가 몰래 집어넣은 조문이다. 예. 여러분 제가 상한론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첫째 시간에 상한론 중경의 대의를 먼저 세우고 오로지 실사구시 실증 정신에 기반해야 된다. 한출필해는 뭐죠? 증상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 몸이 오돌오돌 떠는데 하루에 2번 발작한다. 이거는 증거죠. 한출필해는 이 증거에 대한 누군가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딴짓할까봐. 네, 딴짓할까봐. 자, 그러면은 자, 해석한 거를 도리어 번이 풀리지 않는 경우, 저는 도리어 번이. 자, 이 번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번조증이 나타났다는 거. 계지탕을 우리가 복용했는데 이 사람 선생님 저 약을 먹고 나서 좀 답답하네요.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리려고 하는 전 단계예요. 근데 그 번이 있으면은 번과 함께 다른 증상, 여타의 증상이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네. 자, 해서 조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조문 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의미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욕자해자. 병증이 풀리려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먼저 번증이 있다. 번증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 번증이 있으면서 이에 땀을 흘리면서 풀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조문입니다. 이게 유명한 조문. 이거는 누군가가 해보니까 경험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거를 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치로. 한약을 써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답답하다고 느끼면서 땀을 흘리면 그것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았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땀만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그 열이 발출되려고 할 때, 우리 몸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배출되려고 할 때 번조증이 생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대변을 통해서 진전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시어탕 같은 경우 또는 하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코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보상작용이죠. 이 열에 대한, 그러니까 몸이 울체된 열, 이렇게 뭔가 열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 번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행적으로. 그러면서 곧바로 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곧바로 땀을 흘리면서 풀린다. 번증만 풀리는 게 아니라 모든 증상이 풀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번은 뭐죠? 결국은 땀을 흘리려고 하는, 땀을 한출하려고 하는 조짐이라는 거죠. 욕출지, 욕출하려고 하는 조짐이다. 자, 번증은 땀이 체내의 땀을, 그러니까 피하의 땀이 체외로 배출하려고 하는 조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냥 열이 얌전하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 병자도 모르게 그냥 슬쩍 약을 썼더니 슬쩍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도 뭐 속된 말로 해서 쥐꼬라지가 다 있어요. 자기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병도. 나 일주일 있다 나간다. 아무리 약을 써도 바로 떨어지지 않아요. 온 몸이 한바탕 난리 법석을 펴야지 치료가 됩니다. 그냥 잠잠하게 치료되고 병이 그냥 곱게 물러가는 경우 없어요. 아무리 하찮은 병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번이라고 하는 것은 땀을 장차 흘리려고 하는 조짐이에요. 근데 땀을 흘리지 않았다는 거죠. 번불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번증이 있으니까 번하면 답답하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겠구나 했는데 땀을 흘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먼저 차침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도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 땀 흘리는 경우도 있고 가라앉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지탕을 복용하는데 번증이 나타나면 그것은 곧바로 풀린다는 뜻이다. 이 소리죠. 땀을 흘리면서 곧바로 풀린다. 그런데 도리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번증이 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반자를 기술하여서 의외에 내가 예측한 상황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표출했다는 거예요. 이 반자는. 이건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문자 노름이야.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도 그러거든요. 수행은 안 하고 그냥 교학만 파고드는 걸 문자 노름이라 그러죠. 아는 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 맞습니다. 저 문자 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 놀이.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자 놀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이건 불가적인 그런 용어인데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문자 놀이. 현상에 대해서 문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모든 현상을 뭐로 보죠? 언어와 문자로 봅니다. 언어와 문자로. 현상을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세요. 제가 첫 시간인가 언제 중간에 그런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 나는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언어와 문자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자와 생각, 언어의 그 폭만큼 우리는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왜 중요하느냐. 그 임상하고 그거 뭐야 이게 중요해. 그 이한열 씨 말하는 거 그 사람은 그냥 문자 놀이 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문자 놀이가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미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한결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예, 중요한 단서를 오늘 하나 배운 겁니다. 이에 먼저 풍지와 풍부를 자침하고 다시 도리어 계지탕을 쓰면 낫는다. 이거 조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자 이거는 누군가 후세 사람의 친법을 여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물론 받아들여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러나 예, 우리는 이제 임상가의 입장에서는 가벼운 어떠한 감기 증상의 풍지와 풍부, 꼭 풍지와 풍부만을 자침하는 건 아니죠. 예. 그건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뭐 다른 얼마든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혹자는 계지탕을 복용했는데 번증이 이미 나타나는 것은 명현의 반응이니 예, 자침을 하지 말고 또 탕제를 쓰지 않더라도 잠깐 기다렸다가 땀을 흘리면 낫는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예, 명현 반응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사실을 관과했어. 번증이 나타나면 이에 나타나면 이런 소리죠. 명현 날려고 하는 증상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땀을 흘리면서 낫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낫는다. 네. 명현 반응은 명현 반응인데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과 땀을 흘리는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나 누가 옳은지 미상숙시 누가 옳은지 자세하지 않다. 예, 우리가 이런 거는 관용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예. 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경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다. 그러니까 자침을 하도 좋고 번증이 나타나면서 땀을 흘리지 않았다면 아직 양력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계지탕을 다시 쓰면 되겠죠. 예. 자, 여기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땀을 흘리면 낫는데 이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아요. 만약 낫지 않았다는 건 뭐죠? 이건 뭐 제 해석이니까 예, 잠깐 우리가 한번 본문 볼까요? 여기 만약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목 감기가 굉장히 오래 가네요. 이 가래가 예. 저도 뭐 약도 안 먹고 그냥 몸으로 버티면서 제 몸에 이 경과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심하게 그런데 그 추석 때 그런 건데 예, 한 20 뭐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래가 끓고 예. 자 여기서 이 양이 뭐냐 전법처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았다. 땀을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땀을 흘리지 않았다. 원래 땀을 흘려야 되는데 학상이 나타났다. 예. 예, 땀을 흘리면 나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학질과 같이 몸을 막 떠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두세 차례씩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 병증의 경중을 헤아려 가지고서 계지 마왕 각반탕이나 또는 계지 이 마왕 일탕을 선택해서 땀을 흘리면은 낫는다. 예, 조금만 땀을 흘리게 해도 되고 예, 흠뻑 땀을 흘리게 하면은 낫는다. 이게 이제 답이죠. 이 조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 예, 여기서 약불이라고 하는 건 뭐죠? 땀을 흘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 어떻게 해서 아는가? 이와 같은 죄송합니다. 당부럼이라는 사람이 뭐래요? 여기서 하나는 마땅히 1대1이다. 온탕에 그대로 하나를 말하는 것이니 그 반을 버린다는 거 아니다. 그 반을 버릴 바가 없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1대1이니. 예. 2라고 하는 건 마땅히 이것은 2분의 1이다. 이런 소리예요. 2분의 1. 이것은 2의 각반, 각각의 그 각 반을 쓴다는 그 반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아냐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땀을 흘리면은 반드시 낫는다고 말했고 이에 만약의 경우 계지탕을 2배로 쓰게 되면은 이것은 오히려 발안의 힘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을 쓰는 거죠. 예. 자 활인서열라고 하는 아마 제가 이거 의정공감에서 아마 이거는 그냥 인용한 것 같습니다. 계지, 마왕, 각반탕은 바로 그냥 계지탕증이다.
계지 마왕 각반탕은 큰 틀에서 보면 그냥 계지탕증이다. 계지탕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계지 2 마왕 1탕은 바로 마왕탕증이다. 또 계지 2 월비 1탕은 즉 대총령탕증이다. 여러분 이런 걸 기억을 못 하시면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이거로 대체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참으로 이치가 있다. 설득력이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거, 연구를 하고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조문은 임상에 있어서 그냥 약간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학질이라고 하는 면, 열로 인해서 막 우들우들 떠는데 여러분 계지탕, 마왕탕 초보자들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눈 감고 써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작용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명인이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꽃길로만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물론 후세방에서 나 모른다, 잘 이런 건 나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는 하되 형방패독산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형방패독산 참 좋은 약이죠. 후세방이지만 형방패독산의 학질에 쓸 수가 있습니다. 두려우면 그걸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세계로 간다고 하는 것은 미지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모든 게 다 돼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갈등, 환자를 보면서 갈등을 초래합니다. 갈등.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논리와 새로운 어떤 논리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러죠. 근데 이 사람도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서 5년, 10년 쌓여야지만이 이런 말들을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제가 여기서는 고방을 강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후세방 잘 모르죠.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요. 이름도 저는 처방의 이름 잘 못 외워요. 왜?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기본방에다가 그냥 제가 편의에 따라서 가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름을 붙이면서 저는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혁명패독산은 그냥 유명하니까 오족산 이런 거는 유명하니까 그냥 외우는 정도예요. 처방 이름 잘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형방패독산을 쓸 수가 있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러나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조건하에서 후세방을 쓰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은 갈등을 느낀다는 거. 절대로 여러분 꽃길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후세방에서 특히 경학전서에서 고방에 그 공부하면서도 접근하는데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해보기도 하고 막 실패도 하고 지금도 어떨 때는요 그 약이 미진한 경우도 있고 환자가 이렇게 그 명현 반응인데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설득을 해야죠. 얼마 전에 그 환자인데 한 50대 아주머니인데 복부가 굉장히 많이 팽만해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우리 한의원에 오신 거는 무릎이 아파서 오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과체중이거든요. 한 20kg 과체중이니까 20kg 정도 과체중이면 얼마죠? 이 사람은 곱하기 3이나 4 하면은 거의 60kg에서 80kg의 쌀 한 가마니를 매일 이고 지고 다니니까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근데 의사들도 알아요, 그거를.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 건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 잘 안 합니다. 그냥 주사 놔요, 진통제. 그런데 이 사람이 오게 된 것은 무릎 아파서도 왔는데 여러분 복부가 팽만하고 대변이 잘 안 나가고 빵빵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흉만이천이 생기죠. 복만이천이 생기잖아요. 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복만이천으로 끝납니까? 그것도 일종의 상충인데 얼마나 큽니까? 계지탕보다 더 심하죠. 두통, 심한 게 어떤 경우는 어지러움, 두통도 생기죠. 그거 전부 다 충혈증이죠. 내상 충혈증이죠. 그 원인은 뭐냐? 복부의 팽만감 때문에. 우리가 조문을 완전히 내 것처럼 만들으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꾸만 경험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환자가 머리가 더 아파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알아들어요.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본인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압니다. 자, 복부에 가스가 차고 변이 차 있으면 소위 말해서 양명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순이에요. 예,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순이다. 예, 예, 내려가는 게 순이다. 모든 게. 그런데 반대로 상 또는 우리가 이런 말, 역하게 되면은 역상하게 되면은 이것은 양명병은 하하는 게 순이다. 근데 반대로 하하면은 역이 된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말 게 아니라 현실에 개입해가지고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복부의 가스는 아래로 배출시키는 게 답이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머리 아프고 천식, 가슴이 답답하고 숨차고 이런 게 저절로 좋아지죠. 시간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복부에도 자침 놓고 잠깐 풀어주면서 관리를 해주고 그러면은 좋다고 제가 봤을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처음에 어떤 세계로 들어갔을 때 예후를 물론 그 기존의 사고방식과 갈등을 느끼고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한 번, 두 번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체득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서에서도 주자가 말한 대로 반복 추구하는 것이 임상에 있어서 중요한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계지탕을 복용하고 대안추라고도 홍대는 다시 계지탕을 써서 그 예적 법대로 해라.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고방과 미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백고가 인스탕 조문이 잘못해서 이 조문으로 들어왔다. 왜냐하면 이 뒤 조문에 나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나와요. 의존공감에서 뭐라면 이 갈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사가 아직도 태양에 있다. 이것도 표현이 표사가 태양에 있다. 이런 말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 해석을 해보세요. 표사가 오히려 태양에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태양이 있다. 태양이 그럼 뭐냐 이거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태양이 뭐냐는 거예요. 표사가 태양에 있다. 태양경이 있다는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짧은 글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원래의 조문대로 한자면은 병제표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또는 병사제표. 표증불해 이렇게 써도 돼요. 표증불해. 자, 이게 이런 글이 우리가 일반의 어떤 그 상한론이라든가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들이 도처에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안 하고 보면은 여기에 내가 이와 같은 생각에 빠져버려요. 이와 같은 언어, 문자 놀이에 빠짐으로 해가지고서 내가 보는 세계가 변형이 돼.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왜곡된다는 거예요. 말은 참 좋습니다. 이게 충분히 누구나 다 알아요. 표사가 오히려 태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말고 표사불해라고 써도 돼요. 표사불해. 자, 갈증이 보이지 않으니까 번증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번갈은 보이지 않으니 이것은 표사가 있기 때문에 계지탕이 마땅하다. 이게야말로 문자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교 막 홍대하는데 계지탕 쓰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 그건 뭐 한 1%나 될까? 자, 개인적으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번갈이 비록 조문에 보이지 않더라도 맥이 홍대한 거와 같은 상황에 사실은 번갈증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어떨 때는 맥상을 가지고 맥만 얘기해요. 이것을 빙맥, 불빙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에만 의존하고 증상에 의존하지 않는다. 두 개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반대로 빙증, 불빙맥 이렇게 씁니다. 자,
맥상 속에 홍대 속에는 번갈이라고 하는 증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잠재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글을 번거롭게 쓰지 않아요. 간략하게 쓰는 게 우선 원칙입니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중경서 조문을 보면은 이와 같은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어떤 경우는 맥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맥만. 어떤 경우에는 증상만 가지고 얘기해요. 예. 자,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맥촉 흉만이라고 그랬죠. 태양병 하지 후에 맥촉 흉만. 그 전에 초기에 버전에는 뭐라 그랬죠? 태양병 하지 후에 기상충이라고 그랬죠. 맥상이 없습니다. 기가 상충한다고 하는 것은 맥이 약간 촉삭하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이 홍대하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맥만 들은 거예요. 여기에는 번갈증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번조증이 있을 수도 있다. 예. 이 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도 의정군감의 사람들도 알죠. 갈증이 대표적으로 백워가인산탕을 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미대의 설을 취한다. 다만 계지탕을 복용하고 대한출한 것은 이건 맞지 않다. 맞다는 것은 마왕탕으로 표기하는 게 맞다. 이건 저는 항상 주장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 밑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다. 크게 땀을 내는데 계지탕 썼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학질의 모습이 오늘날 말하는 말라리아와 같은 것인지 같지 않은 것인지 저 자신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각자 생각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벌어지는 많은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 그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